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시스입니다. 얼마 전 엄청난 흥행을 이뤄낸 K-POP 데몬헌터스를 보면서 이전부터 하려 했던 음악 애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프리토크 같은 형식의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냥 애니의 노래에 관해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음악 애니에 있어서 노래가 가져야 하는 설득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알기 쉽게 이번 캐대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캐대언의 설정에서 노래는 혼문으로 마계를 봉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노래가 별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곡으로 어떻게 팬을 모아 봉인을 해내겠냐며 스토리의 설득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물론 캐대언은 그야말로 최고의 노래를 들려줬고 이 곡들은 시청자를 납득시키고도 남아서 영화가 세계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즉 내용과 음악이 밀접한 애니에서 노래가 좋고 나쁘고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스토리를 납득시키기 위해 얼마나 좋아야 하는지 넘어서야 하는 라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가 아니라 아니메로 구분되는 일본 애니들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쏟아지고 있는 아이돌 애니의 경우 음악의 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넘어야 하는 라인은 보통 낮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명 아이돌 정도의 퀄리티여도 대부분 충분하죠. 미리 말해두지만 아이돌 애니에도 좋은 곡이 많다는 건 알고 있고 아이돌 애니의 노래를 폄하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곡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스토리나 설정이 성립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 뿐입니다. 아이돌물만이 아니라 일본에선 꽤 인기였던 심포기어라든지 올해 나온 프린세션 오케스트라처럼 음악으로 싸우는 애니도 노래는 일종의 소품에 불과하기에 마찬가지죠. 근년 들어 가장 히트한 음악 애니인 보치더록이나 과거의 K-ON 같은 경우 주인공들은 아마추어라고 해도 괜찮을 여고생 밴드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나게 좋은 곡이 아니어도 시청자가 충분히 납득해줄 수 있는 설정인데 유튜버로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보치의 기타 연주만큼은 수준급이어야 했지만 이는 프로에게 연주를 맡겨 해결했고 무엇보다 노래의 좋고 나쁨을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는 보컬과 달리 악기 연주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담의 칸타빌레라든지 블루자이언트처럼 보컬이 필요 없는 연주계 음악 작품도 시청자를 납득시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작품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프로 연주가들을 섭외해서 녹음되었지만 반대로 고교생들의 특별활동부 이야기인 울려라 유포니엄처럼 일부러 아마추어들의 연주를 녹음한 애니도 존재합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교생 밴드가 주인공이거나 연주가 메인이 아니라 노래의 설득력에 필요한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내용의 작품이라면 어떨까요? 이 예로 2004년에 애니화되었던 100이란 음악 만화가 있습니다. 정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신 분도 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일본의 한 소년이 엄청난 미성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외에서까지 주목을 모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에서야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냥 굉장한 보컬이라고 쓰면 그걸로 충분했지만 애니에는 직접 노래가 들어가기에 이것이 작품 내용처럼 세계적 인기 밴드와 프로듀서마저 매료시킨 천상의 목소리라고 시청자들을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On my way, looking for a moment with my dear. 결론만 말하자면 이 애니는 높은 연출력으로 주목받던 감독이 맡아 실사풍으로 재밌게 잘 만들어졌긴 합니다만 그 음악에 있어선 만화에서 나왔던 것만큼의 설득력은 결국 보여주지 못합니다. 넘어야 할 허들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0은 연출이 워낙 좋아서 그냥 넘어갈 만했지만 조금 심각했던 작품을 예로 들면 기분이라는 애니가 있습니다. BL색이 약간 들어간 이 작품은 천재 고교생 기타리스트가 주인공의 허밍을 듣고 완전히 반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아 기타도 제대로 못 치는 그를 밴드에 끌어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즉 애니 전체의 설득력을 위해 내용상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허밍 장면이었는데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냥 무음 처리를 하고 연출로 얼버무려도 될 것을 성우가 직접 불렀고 팬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내용에 필요한 설득력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보던 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시리즈가 이어져 오던 캐릭터 음반 및 드라마 CD로부터 성우진까지 변경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넘어서야 하는 라인의 기준이 높은 음악 애니라고 하면 마크로스를 떠올릴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마크로스는 애니 명곡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랑 기억하시나요? 라는 노래로 한 아이돌이 우주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인데, 사실 그런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명곡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이 시청자를 납득시켰던 데에는 애니와 관계없는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 일본에서 마치다 세이코를 필두로 한 여성 솔로 아이돌들이 사회현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설득력에 시대상이 버프를 엄청나게 걸어줬다고 할 수 있죠. 마크로스 프론티어에서도 초대 마크로스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지만 전쟁을 어떻게 해볼 정도의 노래는 만들 수 없어서 아예 외계 생명체에게 노래가 통하는 특별한 인자를 가진 사람이란 설정이 들어간 데다 마지막에는 사랑 기억하시나요를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단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경우 최종 국면에 그랬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노래들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랑카는 신인 아이돌이니 둘째치더라도 은하계 최고의 인기 가수란 쉐릴의 설정에 설득력을 주어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마크로스 프론티어는 쉐릴의 노래를 담당 성우가 아닌 가수에게 맡긴 데다 업계 거물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였던 칸노 요코의 곡도 일반적인 애니송의 기준을 훨씬 넘어설 만큼 좋았기 때문에 대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마크로스 델타도 중반부의 내용이 3000%로 빠졌달지 용두사미로 문제 대부분을 방치하며 끝난 탓에 프론티어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델타의 아이돌 그룹인 왈큐레의 노래는 개인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노래가 특히나 좋았던 애니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돌 애니와 성우상법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주제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꽤 길어질 것 같기에 이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설득력에 관해 생각나시는 애니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시즌별 프리뷰 말고도 이런저런 애니 관련 이야기를 올려나갈 생각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